안녕하세요. 권준광TV의 권준광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아, 내일부터는 또 주말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쉬시면 내일 모레 또 연휴가 주말 연휴가 되는데요. 주말 연휴에 이번 주말에는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아마 성묘를 한다든지 문중에 집안 내 어른들 산소에 벌초를 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저도 일정이 거기에 잡히긴 했습니다만 뭐 저야 젊은 사람들이 다 하지 뭐 가서 들러나 보는 그 정도 되겠죠. 여하튼 이제 계절은 참 좋은 계절 이제 왔습니다. 아주 좀 더 있으면 이제 황금물결 이루는 벼이삭들이 연걸어서 이제 수확의 계절이죠. 그런 수확의 계절, 좋은 계절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와서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 수출 성과를 이뤘습니다. 아주 아주 좋았습니다. 에집트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앞으로 또 계속 들어옵니다. 체코에도 하려고 그러고 폴란드에서도 또 하려고 그러고 또 뭐 인도도 있고 뭐 파키스탄도 있고 지금 현재 계속 이제 들어옵니다. 아마 앞으로 몇백 조의 그 수출 성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전 수출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걸 수주했죠. 근데 그쪽에 한 이후에 문통 정부 때는 뭐 탈원전 해가지고 원자력 뭐 하던 것도 중지시켰으니까요. 여하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원자력 수출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원자력 발전소 제가 현대건설에 있을 당시에 70년도 중반이죠. 고리 1호기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박정희 대통령 계실 적에 처음으로 온 겁니다. 그쪽에 우리나라는 원자력이라는 원자를 잘 몰랐습니다. 뭐 전문가들이나 교수들 아니고는 원자력이라는 게 발전소가 뭐냐 어떻게 되냐 몰랐습니다. 이게 막 모르니까 뭐 기술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기술 부분은 선진국에서 하고 그저 집안에 뭐 콘크리트 치고 뭐돔 콘크리트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공사는 현대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어깨너머로 그냥 본 거죠. 선진 기술자들이 와서 하고 말이죠. 그렇게 했던 그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요. 지금 세계에서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가 1위입니다. 1위. 1위예요, 1위.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도 한국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원자력의 기술이 많이 향상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전기 생산 단가가 제일 원자력이 싸잖아요. 뭐 화력이나 수력이나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다 따져도 원자력이 제일 싸다. 그리고 원자력은 잘만 간수하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가 더 안전하다. 그걸 엉터리로 하는 나라가 문제가 있죠. 저는 그 소련에서도 좀 있었죠. 그 체르노빌 뭐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 일본에도 지금 현재 뭐 전에 그
그 바닷가에 그 예? 원자력 발전소가 물에 차가지고 지금도 바다에 오염됐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발전 단가도 싸고 제일 쌉니다. 이게 세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제일 싸요. 또 공사비도 싸고 그리고 안전도는 삼중 안전도가 돼 있고 삼중 안전도. 그러니 세계 다른 나라에서 한국 거를 안 쓰겠습니까? 쓰지 말라래도 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원전 수출 성과를 올렸지만요. 이집트에도 올렸지만요. 앞으로 수백조 수천조가 수출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전기 쓰는데 원자력이 가장 그래도 안전하다. 이렇게 현대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제일 그래도 낫다, 안전하다, 또 생산 단가가 싸다, 또 환경에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자력이 제일 낫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좋은 한국형을 원하고 그러는데 문통 정부 때 탈원전 오면서 그 수출 그거 다 할 거 다 못했어요. 한 푼도 못 벌었어요. 오히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그저 문 닫고 뭐하고 하는 바람에 전기 단가 올라가게 생겼고 그리고 원자력 돌리는 거 중지하는 바람에 그 손해가 얼마입니까? 또 외국 수출하는 거 수출 못한 거 그거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이게. 문통 정부 때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력 발전소 짓고 그 이후에 파키스탄이 뭐 이렇게 지어달라고 원자력 발전소 지어달라고 수주를 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문통 정부도 그냥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문통 정부 때 수백조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수출 성과를 거뒀을 겁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요 나라가 개척안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실상 대통령이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됐을 적에 이런 거는 구상권 발동해가지고 재산은 다 몰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그래야 대통령들이 함부로 국가 정책을 함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하는 데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심해가지고 말이죠. 아니 나중에 책임을 안 짓잖아요. 물론 그 다음에 선거 때 정부가 바뀌는 거가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국가와 국민에 그만큼 피해를 입은 거는 누가 변상합니까? 누가 그걸 갚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잘못 정책을 한 거에 대해서는 구상권 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산을 다 몰수하고 재산을 다 몰수하고도 모자라면 전자제품이고 자동차고 그냥 없으면 옷도 그냥 다 압류해가지고 그냥 옷도 다 압류. 그래서 아주 거지를 만들어야 돼. 거지. 영창에 가서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아주 홀딱 그냥 밖에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통령들이 겁을 내고 정책을 함부로 하지 않고 전문가 집단과 많은 대화를 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 문통 정부에 있었던 게 원전 문제 이거 다른 것도 많지만요. 이 문제만 하더라도 좌파들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오로지 그냥 대깨무냐 그냥 문재인이야. 아니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원전 발전소 하나 수출하면요 그게 몇 조 아닙니까? 그 몇 조면요 자동차 수천 대를 수출하는 효과고 더 낫잖아요. 그리고 핸드폰 수십만 대 수출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나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첫 번째로 원전 수출을 수주한 거 대단히 환영합니다. 앞으로 원전에 받쳐서 계속 세계다 많이 해서 고급 인력도 많이 나가서 하고 또 그 다 지면 관리도 하고 그 공사할 적에 공사하는 자재 한 거 생산되는 거 있는 자재들 다 나가고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원전 수출로 한국의 그 수출 품목을 아주 주력 품목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원자력 수출에 그냥 전체로 지원해야 됩니다. 지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입이 들어와야 우리 국가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왜 몰라요? 이 좌파들은 왜 모르냐고요. 무조건 잘못해도 좌파의 문통은 그저 보호해야 된다, 지지한다. 예? 그래서 예? 경호구역을 갖다 100m 됐긴 거 300m 늘렸다. 여기서 곁들여서 얘기지만요. 300m 늘렸으면 박근혜 대통령 300명 늘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300명 늘리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사망했지만, 거기도 일정 부분 납득할 수 있는 데는 늘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문통만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거요? 문통만 대통령을 하다며? 경호원이 65명이라도. 이 원전만 얘기하면요. 저는 그때 현절직에 고리 그때 질직에 지면서요. 아예 우리나라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저 외국에서 다 하고 우리는 그냥 변두리 그냥 콩쿠리나 치고 철근이나 넣고 이러고 하는 거나 하고 말이지. 이거 우리나라 참 기술이 이렇게 없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한탄했는데 말이죠. 지금은 아주 그냥 신이 납니다. 그래서 원전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윤 정부 첫 원전 수출 성과, 체코, 폴란드 수주 모멘텀 될 것. 대러시아 제재도 고려 수주. 원자로 아닌 발전 설비라 제재 대상 아니야. 전문가. 원전 부속 건물 수주인 점 아쉬워. 원전 르네상스 대비해야. 원전 르네상스 대비해야.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 달성에 한 발짝 다가섰다. 10기가 뭐요? 내가 볼 때 수십 기를 아마 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수력 원자력은 이날 이집트 카이로에서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의 원전 건설 담당 자회사인 ASE JSC사와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바다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체결했다. 땅땅 찍었다 이거예요. 좋았어요. 산업부는 이번 이집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가 윤석열 정부의 첫 원전 수출 성과인 동시에 향후 체코, 폴란드 원전 수주에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원전 사업 수주가 2009년 아랍에미리트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이자 중동에 이어 아프리카 원전 시장 첫 진출이라는 데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일감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원전 기자재 시공업체에 일감을 공급하며 원전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수원과 국내 기자재 업체가 함께 이집트에 진출함으로써 신한울 3,4호기 등 국내 원전 건설 착수 발주가 본격화되기 전에 일감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원전 수출 3조 원입니다. 3조. 와, 참 잘했어.
무엇보다 주요 원전 수출국으로 꼽히는 체코, 폴란드 등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번 수주 실적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영내 중심국인 이집트가 최초로 시행하는 원전 사업에 참여하게 된 만큼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원전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는 또 100여 개 이상의 기자재 업체로 구성된 탄탄한 원전 산업 공급망과 전 세계 최저 수준의 건설 단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이 전 세계 발주처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킬로와트당 3,571달러 수준이고 중국은 4,174달러, 미국은 더 비싸요. 5,833달러, 러시아는 더 비싸요. 6,250달러. 거의 러시아에서 하는 거 프랑스는 7,931달러, 절반 가격입니다. 킬로와트당 그 건설 단가가 3,571달러 한국이요. 그러니 한국 걸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기술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형이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세계에서 눈독을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은 이 한국의 원전을 안 할지 모르죠. 그러나 세계 다 계산에 능한 사람들인데 안 하겠습니까? 거의 절반 가격이에요. 건축 단가가 킬로와트당 절반 가격이에요. 그러니 한국이 앞으로 불티나게 나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원전이 많이 외국으로 수출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이나 손주들 대학 보내면 원전 쪽으로 보내세요. 앞으로 비전이 있습니다. 원전 쪽으로요. 원전 설계나 시공이나 원전 쪽이나 아니면 부품 생산 만드는 회사라든가 많습니다. 원전 한국계 이렇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이집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주 계약자가 러시아 국영 원자력 에너지사인 로사톰의 자회사 AS인 만큼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와 미국의 입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체결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출입 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에서 돌발적인 전쟁으로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이집트 원전 건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었지만 러시아, 이집트, 미국의 입장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사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수주한 것은 원자로 부분이 아니라 발전 설비이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며 미국의 입장에도 배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고 부연했다. 미국과 접촉을 했겠죠. 전문가들은 이번 원전 수주가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수출형 원전 모델인 APR 1400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2차 건설 사업, 원전 부속 건물 건설 사업 일부를 맡는데 그친 점은 아쉽다고 보면서도 원전 생태계 부흥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높게 평가했다. 여하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3조 원치 수주하면 3조 원이 누구네 이름입니까? 잘했어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APR 1400을 수출하는 것이었다면 원전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2차 건설 사업 수주이기 때문에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돈줄이 마른 원전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 연장 가동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해외 원전 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좋았어요. 미국은 청정 전력의 원전을 포함시키며 원전이 엄청나게 세계 각광을 받게 생겼어요. 상업 원전을 지원하기로 했고 영국은 2050년까지 원전 8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독일은 오는 12월 폐쇄 예정인 원전 3기의 가동 연장을 검토 중이며 프랑스는 2035년까지 원전 6기의 건설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은 원전을 탄소 감축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정하면서 지난달 녹색 분류 체계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킨 바가 있다. 녹색 분류 체계. 청정 전력을 원전에 포함시킨다. 그러면요, 원전이 세계 원전 시장의 제일 1위가 될 겁니다. 특히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무기화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원전이 에너지 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신재생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액화 천연가스 LNG 발전을 늘렸지만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 공급 중단을 예고한 데 이어 호주도 천연가스 수출 제한을 검토하면서 오히려 에너지 위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LNG만 가지고 발전소 하던 데는 그 에너지 다량으로 생산국에서 수출을 안 하게 되면 스톱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원전 르네상스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범진 교수는 신규 원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원전 르네상스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규모 수출 시장이 열 때를 대비해야 한다며 2030년, 2030년여 원전 수출 10기 목표 달성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 10기가 아니라 수십 기를 수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 공학과 교수도 세계 원전 시장이 확대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수출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탄소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원전의 수요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가 그 원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뭐 방송할 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한국은 원전으로 앞으로 주산업, 수출 산업으로 해가지고 원전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원전으로. 원전 그 하나 만드는데 수조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가장 그 수출을 뜻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왜 그러면 그 해야 되냐? 주종으로 해야 되냐? 수출 주종으로 해야 되냐? 그 수익도 많지만 한국형 원전이 그 전력 생산 단가가 제일 싸요, 세계에서. 러시아나 프랑스의 절반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한국형이 제일 안전하다고,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가 제일 안전하다고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이게 인정한 사안입니다. 미국에서 져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문통 때 탈원전 하면서 이게 다 스톱됐죠. 외국에서 내 나라가 탈원전 하는데 내일은 탈원전 하면서 우리한테 원자력 수출한다?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뺏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통정 같은 정부는 다시 태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되고 그냥 수출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첫째지. 예? 여러분들 무슨 이념에 무슨 삽니까? 이념이 밥 먹여줍니까? 좌파인데 좌파에 있으면 밥 먹여줍니까? 좌파가 이렇게 좋고 중국이 좋고 이북이 이렇게 좋으면 다 그래도 가요. 그냥 전부 다 가. 그냥 다 가버려 그냥. 아니 도대체가 말이야, 좌파들 심의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난 좌파고 우파고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정치권에 대통령이 된 사람은 국가가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됩니다.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한다면 누가 대통령 되든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통 때 잘 먹고 잘 살게 했습니까? 아, 대통령이 뭐라고, 대통령이 한 사람이 그 탈원전 이래 그 주장해가지고 말이지, 나라 그냥 저기 저 수출할 거 다 못 오고 말이야. 나라도 그냥 원전 맞춰서 다 그냥 문 닫게 만들고 말이지. 그게 무슨 정치하는 겁니까? 이게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하여튼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첫 번으로 이집트에다가 원전을 수출하게 됐다는 것은 정말 아주 괄목할 만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집트에 뭐 가시면 뭐 전에 뭐 김정숙 씨도 뭐 이집트에 피라미드도 갔다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가보셨잖아요. 이집트. 지금 이집트에 가시면 이집트 사막이 지대가 많잖아요. 사막. 그리고 그 나일강 있는 쪽에는 물이 흐릅니다. 그 엘다바 원전 이집트 엘다바라 그러면 나일강 쪽 같은데요. 엘바다 쪽에. 그러니까 원전도 또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 터빈을 식히고 그래야 되니까 물이 있어야 되니까 바닷물도 괜찮고 민물도 괜찮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이집트 엘다바의 원전 건설을 계약을 했다. 3조 원 규모다. 정말 요즘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 원전 수출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계속 실어지기 바랍니다. 폴란드도 하고 뭐 체코도 하고 파키스탄도 하고 뭐 인도도 하고 계속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자력 수출 세계 제1위국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집트 엘다바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그 계약을 3조 규모의 계약을 했다 하는 소식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저는 원자력이 한국도 지금 현재 풍력 무슨 그 태양광 이런 거 다 그 뭐 나라만 다 그냥 어지럽게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그게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전기 생산 단가도 싸고, 전기 생산 단가가 싸야 우리 소비자도 전기료를 싸게 낼 거 아닙니까? 생산 단가가 원가가 비싸지면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도 비싸게 전기를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나라 총체적으로 국가의 산업으로 생각해가지고 아주 수출 제1기업으로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시고 기쁜 마음으로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주말인데 주말에서 좀 편안히 쉬시고 또 좀 날씨가 좀 선선하니까 좀 가까운 산에도 좀 야산에도 올라가셔서 운동도 좀 하시고 그리고 맛있는 가족들하고 건강식도 하시고 또 어느 분들은 이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벌초를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부모님들 산소에 가서 인사드리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편안한 시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중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